안녕하십니까. 법무인 평안의 특공의 변호사 최봉균입니다.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받는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실수로 일이 커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합의는 꼭 해야 하나요?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 오늘은 사기 혐의를 받았을 때 합의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실제 사건과 함께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변호사님, 사기죄는 흔히 접하는 범죄지만 우리가 법적으로는 꽤 무거운 죄라던데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사기죄는 최대 징역 10년,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이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두 가지, 피해 금액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럼 합의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원치 않아도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사기 사건에서는 합의가 거의 생존선에 가깝습니다. 피해자의 감정은 대체로 경제적 회복에 집중돼 있고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면 고소를 취하거나 처벌 불안 의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이 꼭 무죄로 연결되나요? 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핵심이고 그에 대한 대가로 금전이 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벌을 안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선처는 재량이지 보장된 권리가 아닙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는 게 합의금 액수 같아요.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네, 이거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요. 이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해 금액만큼 주면 되지 않느냐 싶지만 정신적 피해, 명예손상, 추가 피해 등 금전의 요소도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기 사건은 수치화된 피해가 대부분이라 협상의 기준점이 명확한 편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전체 피해보다 낮은 금액으로도 합의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실제 그렇습니다. 합의가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는 데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호사의 소극적 대응입니다. 합의는 변호사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대 측 변호사의 연락 두절, 응답 지연, 비협조적 태도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서로 수십 차례 통화 시도를 하더라도 사건 설명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을 실무직원에게 위임하거나 단순 금액 흥정처럼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한 소통과 전략 수립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존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어려운데요. 공범 이론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자신은 단순 전달자나 하위 역할만 했다고 생각해도 법적으로는 전체 범행 구조 안에서 공범으로서 전체 피해액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해자 입장에선 억울하더라도 피해자와의 인식 차이가 커 합의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 여건의 한계입니다. 합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당장 자금이 부족한 경우 피해자와 조건을 조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땐 분할 지급 제한, 공탁 활용,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한 설득 전략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세 가지는 모두 합의라는 게 단순히 돈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없다면 가능성 높은 사건도 합의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실제 사례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까요? 네, 한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창업 초기 투자자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젊은 스타트업 대표 사건이 기억납니다. 투자자는 수익성을 보장한다더니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했고 대표는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죠. 문제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피해자 감정이 격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금 일부를 일단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접근했고 피해자가 민사소송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합의서에 포함하여 피해자 측이 불안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현실적인 선에서 합의했고 의뢰인은 처벌 위기를 넘기고 사업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의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합의 과정에서의 태도, 전략, 그리고 전문가의 개입이 합의의 성공 여부를 가릅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끝까지 다퉈야 하고 실수가 명확한 경우라면 합의를 통해 출구 전략을 짜야 합니다. 무작정 합의금부터 제시하지 마십시오. 먼저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상해에 맞는 전략을 세우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저는 형사 전문 변호사라서 실제 사건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편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은 막막할 수 있지만 결코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명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대응하십시오. 감사합니다.